4부 문 열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오늘도 OBS 이수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똑같이 보냈습니다. 진행도 어색했고 답변도 어색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지난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방송을 할 건지 계속 머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흰머리가 조금 더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있어. 지난번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이 보이는 라디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기 카메라가 있지만 뭐 우리는 라디오니까요. 그렇죠. 편안하게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땡튜브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디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정치권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또 총선 앞두고 있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안철수 의원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뭐 한국 정치에서 뭐 한 달은 조선왕조 500년에 맞먹는 기간이다. 뭐 안철수 의원만 했던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비명횡사 물음표. 비명횡사 물음표로 잡아봤습니다. 좀 아침부터 좀 살벌한 느낌인데요. 예상은 갑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단어 꼭 좀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비이재명계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당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하위 20%에 들면서 대거 공천 탈락 위기에 몰린 것을 두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횡사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 뭐 친명횡재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위 10%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 하위 10에서 20%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의 20%를 각각 감산하는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감점입니다. 거의 그냥 컷오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대역전극을 할 수는 있는데 경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데 좀 아주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19일 김영주 국회 부의장 아예 탈당도 선언했고요. 20일에는 박용진, 윤영찬 의원, 21일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 등 자신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23일에는 서른 의원, 이낙연 캠프의 좌장으로 불렸던 맞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눈에 띕니까? 박용진 의원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 인터뷰도 하시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근데 그 중에서 알려진 의원 중에 손꼽히는 의원이고 뭐 유치원 3법 또 재벌개혁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였고 또 그런데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또 2022년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와 직접 경쟁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전당대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있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 하위 10%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지만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선에 임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보면 그 기자들, 그러니까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투표해서 받는 상, 그것도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수상을 여러 번. 백봉신사상인가요? 그것도 여러 번 수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입 기자들을 투표를 통해서 받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만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다. 이거는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참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위, 하위 20% 예. 안에 들었다는 게 좀 그러니까. 납득은 안 되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경선을 하면 당원들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당원 투표 그다음에 저기 뭐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기 국민들 뭐 투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각 당마다 조금 다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 60점, 40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네. 60점에서 30%를 깎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에서 30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30? 18점이 깎이는 거니까 그 정도를 커버하고도 이길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는 아주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네. 예. 그게 이제 가산점이냐 감점이냐 그 얘기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갈이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말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심정을 100%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는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당내 일각에서 대표직 사퇴 요구가 일고 있는 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서 툭 하면 사퇴하라 소리하는 분이 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겠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공천 과정이 뭐 항상 잡음이 있고 시끄럽기 마련인데 네네. 그 앞서 그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하나만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분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의 탈당은 또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또 그냥 그 경선에 뭐 이런 거를 갖고 이 어떤 데미지를 갖고 한번 참석하겠다, 경선을 치러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유 그 뭐라고 보십니까? 뭐 새로운 미래 이낙연에도 있을 텐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을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새로운 미래에서 어떤 공천을 뭐죠? 그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각자 처한 위치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탈당을 선언한 의원도 뭐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탈당을 선언했고 또 이수진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는데 선언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와서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탈당할 때 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탈당을 한다는 게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요. 또 정치적인 유불리 같은 거를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또 타이밍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했을 때 같이 할 걸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얘기 하셨으니까 어떻게 국힘 쪽에서 많이 좀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좋게 평가를 한 인터뷰에서 좋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또 그 영등포 갑이죠. 영등포 갑에 국민의힘에서 뛰고 있는 그 후보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과거에도 이렇게 공천을 하면서 사실 언제부턴가 무슨 친모 반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한 정파를 배제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08년도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죠. 그때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이렇게 배제가 되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저는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 말이 많이 유명하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재임 시절에 2016년 총선 때는 또 진박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그런 공천 갈등, 공천 파동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도 있었고, 뭐 진박 감별. 그러면서 결국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총선에서나 공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내부 분란으로서 비춰지면은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조금 다른 사례로 2016년 민주당에서는 당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렇게 공천권을 지휘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른바 친노 또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이렇게 좀 상징적인 인물들을 컷오프하겠다 네. 해가지고 뭐 이해찬 또 유인태, 강기정, 정청래, 신계륜 이런 의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컷오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전통 지지층이 이탈한다. 또 이런 뭐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좀 중도층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는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이런 사람들을 빼고 이런 사람을 넣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쭉 보면 그 아까 이수가 기자가 얘기했던 2016년도 그 진박 그 공천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좀 공천이 너무 잡음이 생겨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이제 그 총선이 40여일 남았지만 또 긴 네.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공천이 좀 한창 진행 중이니까 또 이재명 대표나 그 지도부에서 어떻게 또 수습해 가는지 이런 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수습의 어떤 히든 카드랄까요? 그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측근 뭐 이런 불출마 얘기도 있고 하던데 네. 뭐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그런 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지켜보시면 같습니다.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제 국민의힘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금 뭐 공천에 대해서 여기도 조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데 19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역 의원 출마한 7곳 중 5곳에서 현역 의원이 승리를 했고요. 예. 나머지 2군데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한 경우인데 한 명은 결선 진출, 한 명은 경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구 의원 중에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128개 지역구의 후보를 확정했는데 출마에 나선 지역구 의원 중에 컷오프되거나 낙선한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는 조용한 공천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산무공천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잡음은 없지만 쇄신과 감동도 없다. 해서 산무공천이라고 현재까지 국민의힘 공천을 평가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평가해야 돼요? 그럼 조용히 그냥 잘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가 확 오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쇄신 그러면은 공천에서는 현역을 얼마나 물갈이했느냐, 그렇죠. 예. 교체율이 얼마나 높으냐, 네. 이런 거를 좀 지표화해서 보는데 뭐 과거에 교체율이 높았을 때는 뭐 그 40%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뭐 40%대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명이라면 그중에 40명 이상이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역대 가장 저조한, 가장 낮은 쇄신 율을 쇄신이라고 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교체 비율이 낮지 않겠느냐. 네. 물론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7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남권 또 서울 강남권에서 이제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났죠. 텃밭이기 때문에 네. 더 어떻게 보면은 교체를 해도 안심하고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또 비율이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감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그 공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갈아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도 띄워주고 그렇죠. 감동도 예.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이 국민의힘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 무감흥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이다. 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예. 근데 또 사실 지금 이 뭐 공천 관련해서 지금 임시국회 열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 대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나중에 발표하는 거다. 뭐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9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 이른바 쌍특검을 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날조 잡아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하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좀 논란이 될 만한 그 경선 발표는 29일 이후로 미뤘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장동혁 사무총장은 굳이 그 일정을 고려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관측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뭐 나름 수긍이 가는 비판이자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수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 때 그런 과정과 결과를 많이 좀 학습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그 교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고 좀 그래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많이 나타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부 그런 고려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뭐 그런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든가 또는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간다든가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사무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기는 공천 하겠다고 하니. 근데 이제 이수환 기자가 아까도 약간 언급했지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앞으로 이제 강남, 이제 영남권 네. 누가 이제 어떻게 물갈이 될 것인지 여기서 이제 큰 잡음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점이 한 3월 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가 이번 주 네. 2월 말이니까 네. 이제 3월 초쯤 예. 그때까지 이번 이제. 주 금요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진짜 오늘이 44일 아까 남았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네요. 얼마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지금 4부가 거의 다 지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수강 기자의 강한 정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 4216번님도 그렇고 그리고 3200번님도 저희 지역구의 예비 후보 혹은 지금 후보 저희 좀 인터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차차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1875번님도 다양한 뉴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4704번님도 최경순입니다. 아침마다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네요 하셨어요. 바쁜 아침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봄날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수 프로듀서의 모닝 브레이크도 이어집니다. 저희와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